안녕하세요. 해커스 공무원 형법, 형사형법 담당 이우진 강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단톡방에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좀 녹화를 해봅니다. 그래서 그냥 판례만 올려드리는 것보다 제가 직접 설명하면서 알려드리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 형사형법 중요 판례는 2023도 13406 판례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이제 피해자가 작성한 유서의 증거 능력, 이게 유서 같은 경우 이제 피해자가 작성한 유서가 법원에 증거로 제출됐을 때 전문 증거겠죠. 전문 증거이기 때문에 전문 법칙의 예외를 통과해야지만 그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원래 우리 형사소송법에 이 전문 법칙이 규정되어 있잖아요. 전문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다만 형법 311조에서 316조에 규정된 전문 법칙의 예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그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문제가 된 건 314조였어요. 관련 조문 한번 보시면 증거 능력에 대한 예외 312조 또는 313조의 경우에 공판 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 질병, 외국 거주, 소재 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이제 진술 불능이라는 거죠. 원래 피해자의 진술 조서 이런 서류 같은 경우에는 312조 사항에 의해서 증거 능력이 인정돼야 되는데 지금 피해자가 사망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결국 법정에 나올 수 없는 거죠. 공판길에 나와서 성립의 진정 같은 걸 하고 반대 신문을 받아야지만 이 서류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데 그게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게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이제 증거 능력을 인정하기 위해서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 진술 불능 내지는 이걸 이제 증거로 사용할 필요성이라는 거죠. 이미 사망한 사람이지만 이 서류를 증거로 써야 되기 때문에 어, 314조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냥 무조건 사망했다, 진술 불능됐다, 외국 거주다, 뭐 이렇게 해서 증거로 사용한다면 피고인에게 너무나 불이익할 수 있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가보시면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음이 증명된 때 하나다. 특신 상태라는 걸 요구하고 있죠. 특신 상태.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특신 상태 312조 사항에도 나오고요. 314조에도 나오고 313조에도 나오는데 우리 판례는 특신 상태의 의미를 다 똑같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가로 1번 부분 보시면 형사헌법 314조에서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란 그 진술 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가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지 작성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참고인 진술 조서겠죠. 이런 서류가 작성될 때 뭔가 허위가 개입될 여지가 없어야 한다. 뭐 일반적으로는 수사기관, 경찰이라든지 또는 검찰에 가서 뭐 앞으로는 이제 바뀌겠지만 중수청 이런 데 가서 이제 조사를 받았을 때 그땐 보통 특신 상태가 인정됩니다. 근데 뭐 영화라든지 이런 걸 여러분이 보셨다면 영화 재심이라든지 이런 걸 혹시 보신 분이 있다면 갑자기 뭐 이미 더 이상 운영하지 않는 이 여관, 모텔 이런 데 가 가지고 진술 조서를 받았다든지 또는 뭐 부둣과에 가서 옆에서 막 공구리 치면서 막 "너 거짓말하면 뭐 다 여기 뭐야 시멘트에 넣어 가지고 그냥 바다에 던진다." 이런 협박을 하면서 진술을 받았다든지 그러면 그게 바로 인제 진술 조서의 이 특신 상태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런 경우가 아니고 보통 일반적인 수사기관에서 조서가 작성됐다면 그때는 특신 상태라는 게 쉽게 인정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314조는 어떻게 보면 312조 사항에 의한 전문 법칙의 예외에다가 또다시 그러한 예외의 예외를 또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밑줄 보시면 형사형법은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조서 등 서면 증거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데 그러니까 전문 법칙의 예외를 인정하는데 이는 실체적 진실 발견의 이념과 소송 경제 요청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므로 또 예외의 예외를 허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 증거 능력 인정 요건에 관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 적용해야 한다. 더욱더 엄격하게 해라 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314조가 또 이렇게 또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314조는 원 진술자에 대한 반대 신문의 기회조차도 없이 증거 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그러니까 312조 사항보다도 더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 적용해야 한다. 312조 사항도 예외인데 또 그 예외의 예외를 또 인정하기 때문에 좀 더 엄격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전문 증거기 때문에. 따라서 형사정법 314조에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을 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한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단순히 그냥 그런 가능성, 진술불능이라는 가능성, 이 정도는 부족하고, 또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 즉 법정에서의 반대 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어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와 전문 법칙에 대한 예외로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그래서 원래 이제 반대 신문을 통해서 이제 참고인 진술 조서라든지 이런 서류에 이 신빙성 을 탄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탄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러한 기회조차 주지 않고 이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어 좀 더 엄격하게 봐라. 이 서류의 신빙성 판단에 있어서는 엄격하게 봐라. 단순히 이제 314조의 요건이 갖춰졌다고 해서 그 증명력에 대한 판단을 쉽게 높게 평가하지 마라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2번 부분 이제 사실관계죠. 피고인들이 망인 갑과 합동하여 피해자 여 당시 14세의 심신상실 또는 한거불능 상태를 이용해서 을을 간음했다는 이제 특수 중간 간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갑이, 그죠? 이제 피고인 측이죠. 가해자 측이죠. 사건 발생 14년 후에 자살하기 직전 작성한 유서가 발견되어 증거로 제출되었고, 유서에 갑이 자신의 범행을 참여한 듯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그 증거 능력이 다투어졌다. 그래서 이 갑은 사망을 했고, 공범들이죠. 공범들이 지금 피고인이 된 상황이죠. 그래서 갑은 이미 죽었습니다. 사실 사망할 때, 죽을 때 굳이 거짓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선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원 진술자인 갑이 이미 사망한 상태에서 314조에 따라서 증거 능력을 인정한 거기 때문에 아까 위에서 본 것처럼 좀 더 엄격하게 증거 능력을 인정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판례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구체적인 말을 하면서 뭐 유서가, 이런 사망한 갑의 유서가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되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평가할 여지는 있다. 일단 뭐 믿을 만한 여지는 있다 이거죠. 신빙성이 있다. 근데 문제는 유서는 작성 동기가 명확하지 않고 수사기관에서 작성 경위, 구체적 의미 등이 상세하게 밝혀진 바가 없으며, 또 이게 14년이 경과된 후 작성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망한 갑의 기억력도 좀 퇴색이 됐겠죠. 또 유서의 주요 내용이 구체적이거나 세부적이지 않고 좀 막연한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 있었다는 거죠. 또 다른 증거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일부 내용은 의뢰 진술 등과 명백히 배치되기도 하는 점. 그러니까 나머지 공범들, 살아있는 사람들, 물론 이 사람들은 부인하겠지만 이게 좀 논리적인 연관성 같은 게 좀 맞지 않는다는 거죠. 또한 갑에 대한 반대 신문이 가능하였다면, 그죠? 음, 그 과정에서 구체적 세부적 진술이 현출됨으로써, 이제 드러남으로써 기억의 오류나 과장, 왜곡, 저지 진술 등이 드러났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 재반 사정을 고려하면 결국 유서의 내용이 법정에서 반대 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신빙성이 충분히 담보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어 유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이게 이제 판례 입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결국은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판례는 이 시험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저기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자료 다운받아서 확인해 보시고, 이미 알고 있는 판례라도 쟁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반응이 좋으면 이렇게 제가 직접 해설해서 올리는 것들을 좀 꾸준히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혹시 제 카페에 오셔서 이거 매우 좋았다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잘 좀 더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번 시험적으로 여러분들의 반응,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내일 이제 토요일이죠. 내일 이제 4월 18일인데 설명회가 있습니다. 해커스에서 설명회가 있으니까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